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오늘은 6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3%가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발 증시 훈풍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하다가 장 막판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자, 먼저 어제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면 연준 내에서도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델타 변이 유행이 지속될 경우에 일찌감치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 종전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이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거기에 더해서 화이자의 이 코로나 백신이 처음으로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의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테이퍼링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 등 이머징 마켓의 증시는 이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크게 휘청인 반면에 미국 증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6, 27일에 열리게 되는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가장 주목되는 이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12월 전에는 이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죠. 매파적인 인사들도 오히려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조가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반등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연내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사라지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연말까지 연말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이 드는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안전한 ETF의 수량을 차곡차곡 늘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었죠. 보통주는 3.14%, 우선주는 3.6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통주는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만 열심히 줍줍을 했습니다. 자, 우선주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왔고 연일 매수를 하던 개인이 오늘은 매도를 했네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의 기업이고 장기 투자 시에 이만한 주식이 없죠. 구간 단기로 끊어보면 어느 주식이나 오름과 하락이 있는데요. 5년이나 10년 이상 차트를 쭉 늘려보시면 삼성전자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오늘처럼 이런 반등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애증의 삼성전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서 2%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오후 3시에 삼성전자에서 2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 동안 반도체와 바이오 등에 24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는 포스트 코로나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8년도 당시 180조 원보다 60조 원이 더 많은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역시 규모의 경제를 펼치는 삼성전자인데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굵직한 M&A 건도 있고 파운드리 투자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도 모두 상승을 했죠. 1.43%와 1.59%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차이나 전기차는 시총이 벌써 1조 8,260억 원으로 곧 있으면 2조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주가 상승과 함께 차이나 전기차의 인기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리튬도 지난달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천억이 넘게 모였는데요. 자,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수요 또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튬 ETF 역시 앞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전기차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 순위를 보시면 EV, 즉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의 이 판매 급증에 힘입어서 작년 동기 대비 118.2% 증가를 하면서 1위를 지켰는데요. 시장 점유율에서는 작년 27.7%에서 올해 22%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바로 이 중국 전기차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상용차 업체인 우링 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GM 등 3사가 합작 설립한 상하이 GM 우링 자동차가 초저가 전기차죠. 훈각 미니를 앞세워서 15배에 육박하는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EV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 또한 지난해 2%에서 10.7%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중국 전기차는 상하이 GM 우링뿐만 아니라 180% 성장한 3위의 비아디와 460% 늘어난 5위의 장성기차, 그리고 9위를 차지한 니오 등 중국 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유럽 시장으로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성장성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유럽의 완성차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MW와 벤츠 등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역시 4위에 비아디가 눈에 띄는데 지난해 대비 428%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시장 점유율도 2배나 늘어났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까지 섭렵을 하고 있는 중국의 바로 비아디가 눈에 띕니다. 자, 앞으로도 그 성장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ETF의 구성 종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아디의 성장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2차전지와는 다르게 한국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죠. 역시 LG화학의 배터리 리콜 사태와 함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가가 차익 실현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는 성장성이 큰 만큼 변동성 또한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근처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갈 것 같은데요. 산업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닌 단기 변동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긴 호흡 유지하시고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